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왔죠. 우리 문제 그림이었을 때 맨 위에 이제 글상자가 짜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이 이제 시작할 때 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왼쪽에도 단이 있고 오른쪽에도 단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단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한글 프로그램을 키자마자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용지 설정이 끝나면 이제 기본 설정 확인을 전부 다 이제 해줘야 돼요. 글자 모양이 됐든 크기가 됐든 아니면 줄 간격이 됐든 아니면 정렬 방식이 됐든 이런 것들이 기본 지시사항대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나 돼 있나 확인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로 다단 설정을 하고 바로 입력 문서를 바로 입력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우리 기본 지시사항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문제 기본 지시사항을 봤을 때 지금처럼 편집 용지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용지의 종류는 A4 용지로 해라. 그때 이제 세로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용지 여백은 왼쪽하고 오른쪽 이 두 군데만 2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위쪽하고 아래쪽 그리고 머리말하고 꼬리말은 전부 다 이제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이제 기타 여백은 0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문서의 이제 본문은 2단으로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그때 단 간격은 이제 8mm라고, 그때 구분선은 0.12, 실선 0.12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특별한 지상이 없을 때는 그냥 10포인트 크기의 함초롱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이제 들여쓰기 하는 부분이 있을 때 들여쓰기는 10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줄간격은 이제 160%다.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면 이제 표에서 이제 어떻게 정렬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색상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색깔을 변경할 때는 기본하고 오피스 이 두 가지 테마를 사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만 나왔으니까 한 번씩 그냥 쭉쭉쭉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용지 설정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켰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용지 설정할 때 사용하는 그 단축키가 F7번이죠. F7번 땅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편집 용지로 들어왔을 때 우리 A4가 맞는지,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요거 이제 확인 끝났으면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편집 용지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 나온 게 왼쪽하고 오른쪽만 20으로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위쪽하고 머릿말 그리고 꼬리말하고 아래쪽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lt T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10이요. 탭 누르고 20, 탭 20,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10 이렇게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가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본 설정 사항 좀 확인 좀 하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글자 모양은 함초롱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렬 방식은 이제 양쪽 정렬로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줄간격은 160%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사항으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단 설정 좀 하자고요. 다단 설정할 때 우리가 누른 단축키가 Alt 땅 하고 눌렀다가 손 띄고 W, U, E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키를 이제 한번 눌렀다가 손을 띄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메뉴에 이렇게 이제 우리 단축키가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W, U, E 순서대로 눌러주면 지금처럼 단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단의 개수는 이제 2개로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2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축키가 나타나죠. 그때 이제 2개가 W요. 해서 Alt하고 W 눌러주고 구분선 넣어라라고 했는데, 그때 구분선 넣기가 우리 F죠. 해서 Alt하고 F요. 해서 우리가 이 단 설정에 들어오자마자 Alt W, Alt F 그렇게만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럼 2개가 이제 선택이 되고, 그리고 구분선 넣기가 여기 이제 체크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실선 0.12 얘가 이제 기본값이죠. 그리고 단 간격은 이제 8mm로 해라라고 했는데 8mm 요것도 이제 기본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단 설정에 들어왔을 때 Alt W, Alt F 그 두 가지만 따당 눌러주고 그냥 바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구분선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해서 지금 왼쪽 단하고 오른쪽 단하고 두 개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다단 설정까지 이제 끝났으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한자도 이제 바로바로 변경해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고, 정각기호 집어넣어라 이런 게 있으면 정각기호 반드시 우리가 컨트롤하고 F10번 그 단축키를 눌러서 우리가 정각기호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표도 우리가 만들어 줄 거고, 캡션도 이제 표 만들면서 같이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 문서를 이제 입력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영문 입력할 때 이제 대소문자 구분 잘 하시고요. 오타나 탈자가 나지 않게 조심해 가면서 우리가 쭉쭉쭉 데이터만 쭉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문서를 이제 입력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작성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쯤 이렇게 이제 문서를 이제 싹 다 이제 입력을 다 했어요. 입력했으면 이제 우리가 편집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이 싹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이 문서에서 들여쓰게 하는 곳이 어디에 있나 그거 이제 확인해야죠. 그리고 이제 정렬할 거 있으면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싹 다 이제 정렬을 해두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런 게 있으면 하이퍼링크도 바로바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타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우리 맨 위에 있는 이 글상자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집어넣을 거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가 뭐 따로 들여쓰기 하거나 할 거 없죠. 그리고 따로 뭐 정렬할 것도 없고요. 오른쪽을 봐도 얘네들 뭐 따로 이제 정렬하거나 뭐 들여쓰기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 나하고 다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스타일 2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표 바로 위에 보니까 요 제목 있죠? 요 제목도 우리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뭐 3번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스타일 적용시킬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가하고 시작되죠. 여기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스타일 개요 2번을 이제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표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2번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킬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가라고 시작되는데 여기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싹 다 이제 시킬 거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서에서는 따로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할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렬할 걸 봐도 여기서 이런 문단에서는 이제 따로 우리가 정렬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해줘야 되는 건 요 표밖에 없어요. 표. 자, 그럼 그 표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있을 때 이 표 자체를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일단 먼저 해줘야 되겠죠.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그리고 표 위에 있는 이런 제목들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하고, 그리고 합계 얘도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죠. 그리고 구분하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신물질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왼쪽 정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치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곳은 전부 다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캡션은 지금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정렬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할 것도 없고요. 뭐 하이퍼링크 지우기 그런 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타를 쭉쭉쭉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가 요 표에 대해서만 이제 정렬을 전부 다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것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축키요. 그 단축키가 우리가 정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로 양쪽 정렬하겠다 그러면 M을 눌러주면 되고, 왼쪽 정렬하겠다 그러면 이제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겠다 그러면 이제 C를 눌러주고, 오른쪽 정렬하겠다 그러면 이제 R을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들여쓰기 하는 그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단축키를 지금처럼 이렇게 Alt-T, Alt-A, 엔터를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따로 들여쓰기 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정렬하는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우리 표 정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본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킬 거예요. 해서 이 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 표 자체가 캡션까지 싹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렀을 때 이 표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돼요. 왜?
이 위쪽에 정렬하는 그 방식을 봤을 때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했더니 가운데 정렬됐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표 자체도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표 안에 있는 내용 좀 정렬 좀 시키자고요. 일단은 전체 범위를 싹 다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C요. 그러면 모든 내용이 다 가운데 정렬되겠죠. 그때 우리 구분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L을 눌러서 우리가 왼쪽 정렬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수치 데이터가 들어갈 이 범위요. 이 범위는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R 요걸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이렇게 이제 정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이제 뭐 특별하게 정렬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할 것도 없고 하이퍼링크 지우기 그런 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정렬이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편집을 시작하면 되는데, 편집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테두리 배경을 우리가 먼저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위에 윗부분에 이렇게 이제 지상들이 쭉쭉쭉 있죠.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밑으로 하나씩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바로바로 편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편집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림을 집어넣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차트를 만들어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전부 다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성한 그 문서를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쪽 테두리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위로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쪽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요쪽 테두리 배경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때 이제 선의 종류와 굵기는 실선 0.12 모두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두리에서 종류 요거 먼저 찍어줘야 되겠죠. 종류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이제 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실선 선택이요. 선택해주고 굵기는 이제 0.12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0.12 요거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선하고 0.12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때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곳에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요거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두라는 거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선 0.12가 모두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위치는 쪽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모두 다 이제 5mm를 해라. 이렇게 이제 모두 다 5mm.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우리 기본값이죠. 그래서 쪽 기준 맞는지,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전부 다 이제 5mm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쪽 테두리가 짜잔하고 이제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가 문서 맨 위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글상자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제목들을 이제 미리미리 전부 다 이제 써놔야 되겠죠. 이런 제목들 쓰는데 지금처럼 요 발표일자 뒤에 써져 있는 이 날짜는 이제 누름틀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도 집어 넣어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고 우리 글씨 먼저 이제 입력을 하고 우리 글상자 수정 좀 하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쓰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P요. 컨트롤 NP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글상자를 만들어 주면 되고, 우리가 글상자의 이제 개체 속성 창에 들어갈 때는 컨트롤 NK를 눌러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상자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C 얘를 이제 눌러 주면 되고, 우리가 이제 글상자에서 빠져나가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시프트하고 ESC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름 틀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KE 요 단축키를 이제 눌러주면 되고, 그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NI 요 단축키를 이제 눌러서 우리가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글상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글상자 만들 때 컨트롤 NB를 누르고 바로 컨트롤 Z요.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짜잔하고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이제 글씨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급성장 한 칸 띄고 예상되는 한 칸 띄고 프로티오 믹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발표 일자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 눌러주고 우리가 작성자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이제 김원중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글상자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글상자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크기를 봤을 때 우리 너비는 이제 168이다, 높이는 23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상자 요거 이제 설정을 변경할 때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 창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K요. Ctrl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 창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탭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제 크기에서 이제 너비 여기다 이제 숫자 값을 바꿀 수 있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168이라고 쓰고 탭 눌러주면 높이를 이제 변경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23이라고 써주고 그 아래쪽에 있는 크기 고정이요. 크기 고정은 이제 단축키 Alt키를 눌러 보니까 S죠. 그래서 Alt하고 S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크기가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되는데 그때 본문과의 배치는 이제 자리 차지로 하래요. 그때 지금 현재 우리 자리 차지라는 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가로는 종이 가운데 0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 20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래요. 그때 이제 세로를 봤을 때 종이 위에 20이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세로는 따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죠. 가로만 우리 종이 왼쪽 20으로 돼 있는데 종이 가운데 0으로 요것만 이제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가운데 0이다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위치를 자리 차지 그리고 가로하고 세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깥 여백을 집어넣을 건데 이 바깥 여백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여백 및 캡션 요 탭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해서 우리가 여백 캡션이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그때 바깥 여백을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그때 아래쪽 5mm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여기만 이제 5mm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아래쪽 5mm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선 속성을 바꾸래요. 선 속성은 우리가 선이라는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선이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때 검정 실선 0.2m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검정색 요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RGB 값이 우리 000 맞죠? 요거 이제 맞으니까 요거 이제 놔두면 되고 그리고 실선은 지금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굵기는 0.2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선 속성까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우리가 이제 채우기란 탭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란 탭으로 빨리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면색을 찍어주고 그때 이제 초록 80% 밝게 그걸로 이제 하래요.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초록 80% 밝게가 맞죠? 그때 이제 RGB 값이 0, 128, 0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 색깔이 아니라는 그 얘기죠. 그럼 빨리 이제 우리가 테마를 기본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초록색이라는 거 그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색깔을 보니까 초록 80% 밝게 얘가 맞고 RGB 값을 봤을 때 40에 155에 110 얘가 맞죠. 해서 요 색깔이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우리 글상자가 이제 싹 다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 글씨요. 요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 1이다, 제목 2다 해서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제목에 대한 거 보니까 제목 1이다 그러면 지금 급성장 예상되는 프로티오빅스 요게 이제 되겠죠. 자, 요 내용은 이제 14포인트 도둠체 장평하고 자금 바꿨고요. 진하게 그렇게 해주고 글자 색은 이제 주황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시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단축키를 땅 하고 눌러서 가운데 정렬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줄 요 제목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글자 모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도둠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도둠체라고 우리가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예요. 그때 글자 크기는 이제 기준 크기로 가면 되는데 그때 누르는 단축키가 Z죠. 해서 Alt하고 Z를 눌러주고 14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장평하고 자가는 지금 이곳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글자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장평으로 가는 그 단축키가 우리 Alt 눌러 보니까 W죠, W. 그리고 이제 자간으로 가는 단축키가 P요. 그리고 진하게가 B요. 해서 우리가 일단은 장평부터 바꾸자고요. 장평이 W니까 Alt W 11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자간으로 가는 그 단축키가 우리 P죠, P. 해서 Alt P 눌러주고 1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진하기가 B니까 Alt하고 B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을 이제 주황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글자 색을 찍어서 주황 요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그때 255, 102, 0 얘가 맞죠? 그래서 요 색깔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고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하는 그 단축키가 Ctrl Shift C요. Ctrl Shift C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발표일자 뒤에서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이 잡히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해서 발표일자하고 작성자하고 이렇게 이제 걸쳐지게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제목 2번에 대해서 왼쪽 여백을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Alt T를 눌러서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가면 되겠죠. Alt T를 눌러주고 거기서 이제 왼쪽이요. 왼쪽에 지금 우리 가는 단축키가 F죠. F. 해서 Alt하고 F 누르고 34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40이라고 썼으면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왼쪽 여백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변경을 다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발표일자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 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요것도 이제 입력해야 되고 입력 데이터도 입력하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발표일자 뒤로 간 다음에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누름 틀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K2죠. 해서 컨트롤하고 K2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필드 입력하고 누름틀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 그거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0000 빼기 00 빼기 00 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누름틀이 들어갔죠. 그러면 누름틀 이제 작성된 거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가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럼 거기다 이제 우리가 입력 데이터만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2022 빼기 09 빼기 01 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누름틀은 끝이요. 그럼 이제 누름틀 끝났으니까 요 앞에다가 우리 그림 좀 집어넣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I요. Ctrl N-I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 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C 드라이브 찾아가야죠. C 드라이브를 찾아가서 우리가 길벗 워드 실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림이라는 폴더가 있죠. 그림 폴더 안에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문제를 봤을 때는 경로가 지금 C 드라이브의 WP다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찾아가 줘야 돼요. 이렇게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풍경이라는 그 BMP 파일이 있대요. 자, 우리 풍경이라는 BMP 파일이요. 그 파일이 지금 아래쪽 쭉쭉 내려가니까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풍경이나 BMP 파일을 찾았는데 얘를 이제 문서에 포함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 풍경이라는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문서에 포함 여기에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다른 곳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체크 표시를 전부 다 이제 해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열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림이 지금 요 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네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의 크기가 됐든 위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그림 위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너비는 24, 높이는 14로 하래요. 그러면 개체 속성창에 들어가자마자 탭 버튼을 눌러서 너비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24라고 쓰고 탭 눌러주고 14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너비하고 높이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지금 이곳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하래요. 글 앞으로가 지금 요 아이콘이죠.
그래서 글 앞으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가로하고 세로요. 가로 세로 바꾸자고요. 가로는 종이 왼쪽 25mm래요. 그래서 종이 찍어주고 종이 왼쪽에 25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세로는 종이 위에 이제 25래요. 그래서 세로는 종이 위에 25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 앞으로 찍어주고 가로 세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죠.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을 눌렀더니 문제 그림처럼 요 위치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요 글상자에 대한 거는 싹 다 전부 다 이제 처리를 다 해줬죠.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끝난 거예요. 요만큼 이제 끝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1번 개요하고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개요 1번이다 라고 써져 있고 2번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개요 1번 요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3번이다 라고 해서 개요 1번으로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표 바로 위에 봐도 이렇게 이제 표 제목으로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여기 가부터 이제 시작하죠. 가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이제 나하고 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스타일 개요 2번 요거 이제 적용시키래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나 얘네도 전부 다 이제 개요 2번으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요 내용들도 전부 다 이제 스타일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서 적용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스타일 싹 다 이제 전부 다 적용을 시키자고요. 자, 그럼 요 개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때 이제 스타일 문제를 보니까 두 개소는 이제 수정해서 쓰고 두 개소는 이제 등록을 해서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 개요 1, 2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정해서 쓸 거고요. 그리고 표 제목이다, 참고 본원이다 해서 요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요 1번부터요. 자, 개요라는 요 두 글자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F6번이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이제 F6번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단축키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Alt키를 땅 하고 눌러봤을 때 우리가 추가시킬 때 그때 쓰는 그 단축키가 A고요. 그리고 편집할 때 쓰는 그 단축키가 2죠. 2.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 추가하기, 편집하기 해서 Alt A, Alt E 그거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스타일은 우리 개요 1번입니다. 얘는 이제 수정해서 쓸 거니까 개요 1번 요거 이제 먼저 찍어주고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E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여백은 이제 왼쪽 0이다. 그리고 12포인트, 휴먼 고딕, 그리고 진하게 그렇게 이제 변경하라고 나왔죠. 자, 우리가 왼쪽 여백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문답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 그리고 12포인트 휴먼 고딕 진하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Alt키를 눌러보면 문답 모양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T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L이요. 자, 일단 문답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Alt하고 T를 땅 하고 눌러주면 문답 모양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이제 왼쪽으로 가는 그 단축키가 우리 F죠. 해서 Alt하고 F를 누르면 왼쪽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0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면 이제 문답 모양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이 들어갈 때 우리가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L이요. Alt를 눌렀더니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글자체는 휴먼 고딕으로 하래요. 그리고 12포인트 진하게 요것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글꼴 이름 휴먼 고딕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휴먼 고딕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하고 Z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Z 눌러서 우리가 12라고 이렇게 써주고 진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휴먼 고딕이다 12포인트다 진하게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글자 모양도 다 바꿨죠. 그럼 이제 우리가 편집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그래서 또 설정 눌러주면 되겠죠. 설정이요. 설정을 눌렀더니 1번 개요하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 표 바로 위에 요 제목 있죠. 요 제목에도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해서 이 제목 앞으로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 표 제목에다가는 표 제목이라는 요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거죠.
해서 우리가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스타일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표 제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를 시킬 거니까 Alt하고 A를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으로 해라. 그때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스타일의 종류가 문단 얘가 이제 기본값이죠. 기본값은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표 제목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표 제목이라는 요 스타일을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Alt하고 E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게 가운데 정렬 요거 이제 시켜줘야 돼요. 가운데 정렬은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포인트다, 도둠이다, 장평이다, 자간이다, 진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일단 문단 모양 먼저요. 자,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우리가 Alt하고 T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T요. Alt T 눌러주고 우리 가운데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Alt 키를 눌러보면 C죠. C. 센터의 약자 C요. 그래서 Alt하고 C를 눌러주고 엔터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 가운데 정렬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에 들어가자고요. 글자 모양에 들어갈 때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눌렀더니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도둠체라고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로 바꿀 거니까 우리가 Alt하고 Z, Alt Z 11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장평이요. 장평은 이제 W니까 Alt W 누르고 98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자가는 이제 P죠. P. Alt하고 P 눌러주고 -2 이렇게 써주고 진하게는 이제 B죠. B 해서 B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글자 모양 바꿔주고 글자 크기 바꿔주고 장평 자간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 우리가 진하게까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랬더니 글자 모양이 다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 제목에 대해서 편집할 거 다 편집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또다시 설정이요. 해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표 위에 있는 그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 바로 밑에 요 제목 있죠. 요 제목에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또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개요 1번을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 개요 1번이라는 그 스타일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개요 1번 요것만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가하고 시작이 되죠. 그 오른쪽 단으로 넘어가니까 나하고 다까지 있습니다. 요 가나 다를 우리가 이제 스타일 개요 2번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2번 점 하고 바로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그 아래 이제 문단으로 가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는 가, 나, 다 세 개를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이렇게 이제 세 번을 눌러주면 세 개 문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범위가 다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키보드에서 F6번이요. F6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또 스타일이라는 이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개요 2번을 이제 수정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요 2번 찍어주고 Alt하고 E요. Alt E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요 2번에 대해서 스타일을 이제 편집할 수 있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개요 2번은 왼쪽 여백만 15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단 모양만 이제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T요. Alt T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 그때 이제 왼쪽 여백이 지금 현재 2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15로 바꿀 거예요. 그때 이제 단축키를 보게 되면 F죠. 그래서 Alt F15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을 다 바꿔줬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래서 또 설정이요. 그래서 설정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줄에 있는 거 요거 이제 관련 시장의 분류 요거 이제 3번 점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에서 우리 개요 1번 요거 이제 적용해 달라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럴 때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그 3번 밑에 아래쪽에 가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스타일 개요 2번 요거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관련 시장의 분류 요 맨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다음 문단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가, 나 하고 두 개 문단에 대해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두 번만 땅땅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 문단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고 개요 2번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개요 2번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 2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가, 나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문단들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참고 문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F6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스타일하고 또 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참고 문헌이라는 이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할 거니까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겠죠. Alt A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짜잘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이다. 그리고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일의 종류가 문단은 기본값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참고 문헌이라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또 편집해야 되겠죠. 편집할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E요. 그래서 Alt E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어쓰기 20포인트 요거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요 내어쓰기는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T죠. T 해서 Alt하고 T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문단 모양하고 뜨고 내어쓰기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찾아가는 그 단축키가 Alt를 눌러보니까 B죠. B 해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이제 내어쓰기가 선택이 되고 그때 내어쓰기 10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어쓰기를 20포인트로 만들 거니까 내어쓰기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탭을 한번 눌러주면 숫자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20이라고 쓰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어쓰기 20포인트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또 설정이요.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스타일을 싹 다 이제 적용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다 시켰으니까 여기까지 끝난 거고 바로 밑에 보니까 이 2라는 숫자에 대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좀 하자고요. 자,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요 2라는 숫자를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는 우리가 서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서식이라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오른쪽에 요 아이콘이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그 아이콘이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모양은 두 줄짜리라고 글꼴은 이제 궁서체로 해라. 면색은 이제 파랑으로 하고 본문과의 간격은 4mm로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양에서 두 줄짜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찍어주고 그때 이제 글꼴은 궁서체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이제 궁서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면색은 이제 파랑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파랑 찍어보고 255 얘가 맞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이제 4mm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4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두 줄짜리 궁서체 그리고 면색은 파란색이다. 본문과의 간격은 4mm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2라는 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자 색을 하향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쭉 뒤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요 2라는 것만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자 색을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도구 모음 중에 글자 색을 바꿀 때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한 다음에 하향 255, 255, 255 얘가 맞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커서를 한번 이동시켜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색이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러면 지금 2번 여기까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까지 끝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포스터 지노움이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1번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선을 쭉쭉쭉 따라 내려가면 얘가 이제 우리 각주죠, 각주.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갔을 때 지금 맨 밑에 이렇게 이제 각주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각주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그때 각주에다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도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주하고 이제 하이퍼링크 좀 하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각주를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이고요.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때 쓰는 그 단축키가 Ctrl KH요.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포스트 지노움하고 여기 놈자 뒤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각주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각주를 집어넣을 때 Ctrl N이요. Ctrl N을 딱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맨 밑으로 이동이 되면서 이곳에다가 이제 각주를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자료라고 써주고 이제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한 칸 띄고 한국생명공학 연구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글씨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Shift하고 홈을 누르게 되면 싹 다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글자 모양은 굴림체 8포인트다. 그리고 번호 모양은 아랍의 숫자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 크기를 바꿔야 되니까 Alt하고 L을 눌러주고요. 이렇게 이제 Alt L을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 이렇게 이제 뜨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굴림체라고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크기를 이제 8포인트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 Alt하고 Z요. Z를 눌러서 우리가 기준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8이라고 쓰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글꼴은 굴림체다. 기준 크기는 8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변경해 준 거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 보니까 이제 번호 모양은 아랍의 숫자로 그냥 돼 있으니까 그냥 얘는 따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각주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엔드키 방향키 바로 위에 보면 홈핸드 버튼 있죠. 엔드키를 한번 눌러주면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우리가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 요 글자만 딱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이 돼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하이퍼링크를 이제 설정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H요. KH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제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할 문자열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이곳에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연결 대상은 웹 주소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소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결 대상에서 웹 주소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웹 주소를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http 콜론 찍어주고요. 슬래시 2개 찍어주고 www.kribb.re.kr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웹 주소를 이렇게 이제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넣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주도 해줬고 하이퍼링크도 끝났으니까 이제 원래 본문으로 빠져나가야죠.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그래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각주를 집어넣던 그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이곳에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의 각주까지 끝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스타일 집어넣어라. 스타일을 아까 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스타일 집어넣은 거 그거 나왔고 그 아래쪽에 이제 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표도 이제 바꿔줘야 되고 캡션이다 우리 블럭 계산식이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이제 설정을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표준 편집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표를 편집을 할 때 우리가 표 셀 속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컨트롤 N-K를 눌러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글자 모양을 바꾸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Alt L을 눌러주면 될 거고, 그리고 표에서 이제 빠져나가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Shift하고 ESC를 눌러주면 되고, 표 안에서 이제 셀 단위로 이제 내가 블럭을 잡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F5번을 눌러주면 되죠. 그렇게 이제 F5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테두리를 이제 변경할 때는 우리가 이제 L을 눌러주면 되고, 배경을 이제 변경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C를 눌러주면 되고, 만약에 여러 칸을 이제 한 칸으로 합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M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을 이제 계산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 합을 구할 때는 이제 썸의 약자 S, 그리고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에버리지의 약자 A를 눌러주면 되고, 곱을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프로덕트의 약자 P를 이제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표 한번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크기요. 크기는 이제 너비는 78에서 80으로 하고 높이는 이제 33에서 34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너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표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표의 전체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 내용은 이제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는 너비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높이는 이제 33에서 34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범위를 싹 다 잡아주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되겠죠. 한 번만 눌러주면 높이가 지금 33에서 34 그 높이로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제 글자처럼 취급해라 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이미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모든 셀의 이제 안 여백은 왼쪽 오른쪽에다가 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표 셀 속성으로 우리 들어가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안 여백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표라는 요 탭에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표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보면 모든 셀을 이제 안 여백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왼쪽 오른쪽을 전부 다 이제 2mm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왼쪽 오른쪽 이 두 곳만 우리가 2mm 이렇게 이제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안쪽 여백이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행에 대해서 셀 높이 갖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범위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테두리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표를 만들게 되면 실선 0.12로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우리가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표 바깥에 그랬습니다.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4로 지정해라. 그때 지금 이곳, 이 맨 위에 그리고 맨 밑에 이 두 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군데는 실선 0.4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그냥 L만 눌러주면 되죠. L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실선 0.4 그랬으니까 실선은 이미 선택돼 있고 요 굵기만 우리가 0.4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곳에 체크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 줘야죠. 확인해서 만약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위쪽과 아래쪽 요거 이제 한 번씩 땅땅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설정 눌렀더니 위쪽과 아래쪽이 선 굵기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니까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을 지정해라. 그러면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군데는 선 없음 그렇게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L을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의 종류를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그랬더니 왼쪽 오른쪽에 이제 선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행 아래쪽 그리고 합계행 위쪽은 이중실선 0.5mm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제목행 아래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계행 위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설정을 하고 나면 이 범위 설정된 걸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L을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중시선, 선 모양은 이중시선 그랬으니까 이중시선 요거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굵기는 기본값 0.5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위쪽하고 아래쪽만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누르면 이제 테두리는 전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우리 제목행에 대해서 이제 셀 배경색을 바꾸래요. 셀 배경색은 주황색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도둠체 진하게 검은 군청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목행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C를 눌러주면 되죠.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뜨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색깔을 집어넣을 거니까 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면색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면색 요거 찍어서 우리 주황이라는 거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255, 132, 58 얘가 맞죠? 그래서 요 색깔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 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 모양 바꿀 때 Alt L을 눌러주면 되죠. Alt L 눌러서 이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도둠체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도둠체라고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땅 하고 눌러서 진하게 요거 이제 설정을 변경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검은 군청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글자색 찍어서 여기서 이제 검은 군청 요거 이제 찍어보면 되겠죠. 그때 27에 23에 96 얘가 맞죠. 해서 요 색깔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글자 모양도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계행 그러면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그때 이제 셀 배경색을 초록 80% 밝게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C를 눌러주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뜨죠. 그때 이제 우리는 색을 집어넣을 거니까 색으로 가고 면색 찍어서 여기서 이제 초록 80% 밝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거를 보면 이제 40에 155에 110으로 나왔습니다. 요 색깔이 아니죠. 해서 우리가 테마를 빨리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오피스 테마로 바꾼 다음에 다시 녹색 요걸 이제 찍어서 보면 되겠죠. 했더니 그때 이제 RGB 값이 0, 128, 0 요게 맞죠. 해서 초록 80% 밝게 요 색깔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설정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을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진하게 요것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도구몸 중에 요 진하게 요 아이콘 누르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진하게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해라.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표에 대한 그 문제죠. 해서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표는 이미 가운데 정렬을 다 해놨죠. 다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 표에 대한 거 편집이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두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블럭 계산식 문제를 보니까 표에 합계행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 합계를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요만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놓고 우리가 그때 블럭 합계를 계산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S죠. S 해서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캡션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표 아래에다가 삽입해라. 표 아래쪽에 삽입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블럭 계산식 캡션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지금 이 차트 좀 보자고요. 차트를 봤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가 24년 데이터도 들어있고요. 증감이다 해서 요 데이터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석이다, 서비스다, 생화학이다, 신물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요만큼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표에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내가 차트에다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구분에 들어있는 것들 다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24년, 그리고 증감, 이곳에 들어있는 요 데이터들 이제 싹 다 나타내야죠. 22년 이 데이터는 우리 차트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빼고 이제 볼록을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24년이다, 증감이다 해서 요 데이터들 이제 싹 다 이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차트의 모양은 혼합형으로 하래요. 이중축 꺾은 선하고 우리가 세로 박대 혼합형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때 이제 맨 밑에 보니까 이중축 차트는 차트의 종류 변경과 우리 계열 속성을 통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놓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세로 막대형으로 일단 차트를 먼저 만들게요.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차트 맨 밑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 중에서 우리 세로 막대, 묶은 세로 막대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을 했더니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떴죠?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가 꺾은 선형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게 우리 증감이죠. 증감이 이제 꺾은 선형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조축을 봤을 때 보조축의 값이 0부터 시작해서 20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24년 이 데이터를 보니까 뭐 34도 있고 9도 있고 11도 있고 16도 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보조축으로 설정할 수가 없죠. 왜? 보조축이 아까 0부터 20까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축으로 보내고자 하는 거는 이 증감이에요. 증감. 자, 그럼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증감이라는 거, 요 주황색 막대 있죠? 요거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꺾은 선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요 증감이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 꺾은 선을 우리가 이제 보조축으로 이제 쓸 거니까 이 꺾은 선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 객체 숙성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 우리 증감이라는 이 계열에 대해서 보조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축을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객체 숙성 창은 그냥 X 버튼 눌러서 이제 닫아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차트 모양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처럼 0부터 20까지 해서 보조축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차트 모양을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트의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 여백하고 이런 것들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있는 우리 객체 숙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객체 숙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객체 숙성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65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차트 크기는 지금 이곳에서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탭 버튼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 너비가 80이다 이렇게 써주고 탭 두 번 눌러서 우리가 65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크기 고정하는 거는 우리 S죠. S 해서 Alt하고 S요. 이렇게 해주면 크기가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바꾸자고요. 위치는 본분과의 배치는 이제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 자리 차지가 요 두 번째 아이콘이죠. 요 두 번째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단의 가운데 0mm,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가로는 단의 이제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요걸 이제 가운데로 우리가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 설정해 줘야 되겠죠. 바깥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백 및 캡션이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백 캡션 이 탭을 땅 하고 찍어주면 바깥 여백을 여기서 이제 설정을 변경시킬 수 있죠. 그때 위쪽은 5mm, 아래쪽은 7mm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쪽하고 아래쪽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숫자 값을 이제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위쪽은 이제 5mm다, 아래쪽은 이제 7mm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바깥 여백까지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크기하고 위치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다, 항목축이다, 갑축이다, 보조갑축이다, 그 다음에 범례다. 얘네들의 글꼴을 이제 설정하는데 그때 글꼴 크기를 이제 11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거를 봤을 때 차트 제목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거는 지금 봤을 때 범례가 오른쪽에 있는데 문제 그림 보면 얘가 이제 아래쪽에 있다고요. 그 위치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차트의 제목이 지금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고 우리 범례를 봤을 때 범례는 지금 아래쪽에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작성된 거 보게 되면 차트 제목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 제목 입력해 줘야 되고요. 범례 위치도 지금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 제목부터 편집하자고요. 차트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우리 프로 TO 믹스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 시장 한 칸 띄고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그때 글자 크기를 11포인트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빨리 이제 우리가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 제목 써주고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축이요.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 편집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글자 크기를 이제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해서 설정했더니 이렇게 이제 글자 크기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갑축이요. 보조 갑축도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뜨는데 그때 글자 크기를 지금처럼 11포인트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항목축이요. 항목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만 11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고 우리가 설정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요. 범례도 얘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자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글자 크기를 이제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범례 위치를 이제 아래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범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범례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범례 속성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객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 범례 위치를 이곳에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이 객체 속성 창은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표에 이제 아랫단락에 배치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 요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X요. 컨트롤 X 하게 되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그러면 그 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엔터 표시가 있어요. 이 엔터 표시를 한번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하고 V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 아랫단락에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걸 아까 해줬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는 것도 아까 우리가 해줬고요. 각주하고 하이퍼링크도 우리가 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오른쪽 단을 봤을 때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였죠. 다 해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3번하고 얘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였고 얘네들도 싹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 해줬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얘네들도 이제 싹 다 이제 스타일 다 적용을 시켜줬고 정각기호도 집어넣고 다 해줬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남아있는 게 우리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 이제 꼬리말 집어넣어라 요거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쪽번호 집어넣고 우리 맨 위에 있는 거 우리 머리말 집어넣는 거 그거 이제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리말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머리말을 봤을 때 우리 머리말이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있을 때 우측 상단에 이렇게 이제 월간 생명공학하고 이렇게 이제 머리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머리말하고 꼬리말하고 페이지 번호 그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머리말하고 꼬리말하고 쪽번호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 머리말 꼬리말은 단축키가 똑같죠. 컨트롤 NH를 눌러주면 되고 쪽번호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은 컨트롤하고 NP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리말에 집어넣을 거니까 머리말 집어넣을 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H요. 컨트롤 NH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머리말 집어넣을 거니까 그냥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맨 위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면서 머리말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월간 한 칸 띄고 생명공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글씨를 다 썼으면 이제 Shift하고 홈, Shift 홈을 눌러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 머리말은 한 건 도둠이다, 12포인트다, 진하게다, 파랑으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글자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 L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한컴 도둠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크기 바꿀 거니까 Alt하고 Z를 눌러주면 되겠죠. Alt Z 12.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 눌러주면 되죠. 해서 한컴 도둠이다, 12포인트다, 우리 진하게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랑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글자 색을 찍어서 우리가 파랑 중에서 00 255 얘가 맞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을 싹 다 이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야 되겠죠. 오른쪽 정렬시킬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R이요. 해서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정렬까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머리말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머리말에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쓰는 그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Shift ESC를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 머리말 집어넣던 곳으로 다시 이동이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머리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말 좀 집어넣자고요. 꼬리말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H요. NH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꼬리말이라는 거 요거 이제 변경시켜 줘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만들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꼬리말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꼬리말을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월간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생명공학 한 칸 띄고 제30권 한 칸 띄고 제8호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한 칸 띄고요. 가로 열어주고 2022년 한 칸 띄고 9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글씨 다 썼으면 Shift하고 홈을 눌러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꼬리말은 도둠체 우리 10포인트 진하게 파랑 그렇게 이제 바꾸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자 모양을 바꿀 거니까 Alt L이요. Alt L을 누르면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도둠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래요. 그럼 이제 Alt하고 Z를 눌러서 우리가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둠체 우리 10포인트 진하게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글자색도 바꿔줘야 되겠죠. 글자색 요거 이제 찍어서 파랑 00 255 요거 맞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이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C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까지 시켜주면 우리 꼬리말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꼬리말에서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Shift하고 ESC요. Shift ESC를 누르면 지금처럼 아까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이동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꼬리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쪽번호를 이제 집어넣는데 쪽번호는 지금 우측 하단에 있고요. 지금처럼 줄표 넣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시작하는 번호가 2번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요 쪽번호 좀 집어넣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쪽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P죠. 해서 컨트롤 NP를 땅땅 눌러주면 쪽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쪽번호 지상을 보면 지금 위치는 오른쪽 아래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아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다.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작번호 지정해라. 시작번호는 아까 2번이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2번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넣기를 눌렀더니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2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 작성이 끝났으면 우리는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요 끝나는 글자 있죠? 요 끝나는 글자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해서 요 끝나는 글자가 안 맞다 그러면 이 앞쪽에서 어딘가 이제 글씨를 잘못 쓰거나 오타가 나거나 글자를 빼먹고 썼거나 아니면 띄어쓰기를 잘못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빨리빨리 이제 찾아서 빨리빨리 이제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꼭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뭘 사용해야 돼요? 우리 단축키랑 마우스랑 같이 이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문제를 빨리빨리 편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